지난해 최악의 홍수로 극심한 인명피해를 낳았던 중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며 지옥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다가오는 6월 장마철을 앞두고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97개 중소하천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광둥성 푸닝 마을은 10년 만에 가장 많은 폭우가 내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 역시 홍수로 인해 강물이 차오른 공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상 전문가들은 6월에 접어들면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양쯔강과 황하일대 하천에서 무려 21차례의 홍수가 발생하여 6천만여 명의 수재민을 발생시킨 최악의 홍수가 올해에도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자연현상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양쯔강 주변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바람에 담수 면적이 줄어든 것이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던 중국의 어리석은 행보가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자충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현상이 왜 한국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의문이 생길 따름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 사태가 사실은 자연의 문제가 아닌 중국인들의 문제였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재난급 사태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3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홈페이지를 불태우고 있는 청원이 있죠.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 우리나라는 지금 신생아 출생률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볼 수 있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만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민자 수용을 통한 인구 부양입니다. 때문에 지난 26일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국적법의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될 국적법의 대상자는 총 3,930명인데 이 중 3,725명, 94.8%가 중국 조선족과 화교의 자녀입니다. 청원인은 그들의 혜택 수요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흐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 때문에 한국의 문화가 훼손되고 도둑질 당하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에서 외국인 범죄율 압도적 1위가 중국이었죠. 5,410건의 폭력, 2,418건의 사기 횡령 위조, 1,444건의 절도, 329건의 살인 강도 강간 사건이 한국 내 중국인들에 의해 벌어진 범죄입니다. 한 네티즌은 프랑스가 왜 고작 몇 년 만에 낭만의 나라에서 테러와 범죄의 천국이 되었는지 생각해봐라.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로 중국인, 이슬람 등의 문제 있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다가 그 꼴 난 것이다. 라며 프랑스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분노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국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 개최되었던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는 황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80% 이상이 국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가까운 동포인 중국인을 먼저 유입시키는 게 낫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 저출산도 해결되니 너무 훌륭한 정책이다. 서로가 서로한테 완벽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대부분 화교나 조선족 협회 관련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공정성이 없는 공청회였다는 비판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소식을 들은 중국 네티즌들은 전 세계 국가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과 인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중국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아예 동북아시아를 중국이 통일하는 움직임에 앞장서야 해. 드디어 한국 정부가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찾았다. 내가 미래에 정착할 나라. 중국인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자. 온갖 정치적 문제가 많은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정착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 라며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한국의 국적법 개정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목적지는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캐나다, 4위 호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이민에 가장 적합한 나라로는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아일랜드, 4위 캐나다로 나왔는데요. 4위로 채택된 캐나다, 10위로 채택된 키프로스는 최근 중국인 이민자들로 인해 극심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빼어난 경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키프로스는 중국인들의 이민을 받으면서 부동산 폭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키프로스는 중국인 한정, 유독 엄격한 검토를 거쳐 비자를 발급했었죠. 하지만 부동산을 매수하면 4주 안에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중국인들이 무분별하게 키프로스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시작하며 키프로스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의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키프로스를 유럽 입국의 발판으로 삼는 중국인들이 대다수이죠. 키프로스에서 중국어는 모국어인 그리스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리는 언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는 중국인들의 사기 이민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가짜 취업 제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수많은 중국인들의 캐나다 이민을 알선한 중국인 조직이 적발되어 캐나다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각종 공문서에 위조 서명을 하였으며 조사관들이 압수수색한 중국인 조직의 거처에는 1200명 이상의 중국인 목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캐나다 이민 과정이 완료되어 손을 쓰지 못하게 된 경우도 상당수였죠. 캐나다에서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자 중국인들은 취업이민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했던 것인데요. 애초에 캐나다의 투자이민 제도가 폐지됐던 것 역시 중국인들의 횡포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 주정부에 80만 달러를 5년간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캐나다의 영주권을 주는 제도였던 투자이민 제도는 대기자의 70% 이상이 중국인이었을 정도로 중국에게 환영받았는데 이렇게 캐나다에 유입되었던 중국인들이 밴쿠버의 부동산을 쓸어담기 시작하자 부동산 가격은 가차없이 폭등하고 말았죠. 또한 돈이 많아 영주권을 산 주제에 캐나다에서는 백수라 신고하고 실업 수령을 거짓으로 타가고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 있을 때마다 입국하여 혜택만 받아가니 이에 불만을 표하는 캐나다 국민들의 원성으로 인해 캐나다는 투자이민 제도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민자들의 천국, 이민자들의 국가인 미국 또한 중국인들의 무차별적인 이민으로 인해 한때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1848년부터 1855년까지 벌어졌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 중국인들의 대규모 미국 이주가 시작되었었는데요. 이후 대륙횡단 철도 건설 등 미국에서 대대적인 부양책이 이어지자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도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받았기에 중국인들의 이민을 크게 꺼리지는 않는 입장이었지만 금이 고갈되고 취업시장의 경쟁이 심해지자 중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의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다른 외인 노동자들에 비해 유독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고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던 중국인들을 우선적으로 쫓아내야 했던 미국은 1878년 중국인 배척법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법은 1882년 5월 6일 첼스터 아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결국 통과되고 말았고 중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10년간 금지하는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에 정착한 중국인들 역시 한 번이라도 미국에서 출국하였다면 재입국할 때 반드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으며 1888년 스콧법이 제정되자 미국에 정착한 중국인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 미국에서 출국한 중국인들은 재입국조차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892년 제정된 계리법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단기적인 것이 아닌 무기한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1902년에는 모든 중국인 거주자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국가에 신고해야 하고 거주 증명서를 습득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는데 만약 증명서가 없으면 가차없이 국외 추방 조치에 처하게 됐죠. 하지만 이후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다른 수많은 인종차별 금지법이 제정된과 동시에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도 철폐되었는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이 법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심지어 2020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원의 이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발표되어 100년 전의 중국인 배척법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죠. 최근 유튜브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허위로 저작권 등록하여 무단으로 음원 수익을 갈취해가는 행위가 발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옛날에 만들어진 곡을 유튜브에 저작권 등록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 자신들이 짝퉁 곡을 만들어 유튜브에 저작권 등록하고 전 세계에서 재생되는 해당 음원의 수익을 독식하고 있죠.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낼 능력은 없지만 한국의 콘텐츠 파워에 편승하여 돈은 벌어보겠다는 심산인데요.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다가오는 8월부터 방영할 예정인 대국민 걸그룹 오디션 걸스프레닛 999에는 과거 항미원조 글을 자신의 웨이보에 올린 중국인 연습생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천신웨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대만 출신이지만 2020년 10월 23일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하여 평화를 지킨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고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자 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공유하였는데요. 어느 곳을 가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메뚜기 떼 같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